다산 전용구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카톡방. 그래서 단체 카톡방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전달할 건 없는데 혹시 뭐 늦거나 뭐 그럴 때 여기로 보내셔도 되고 개인 메일로 그 개인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 오픈 카톡 검색될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네 거기로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은 요거 메일 주소 하나만 거기에다 좀 남겨주세요. 제가 메일로 자료 같은 거 보내드릴 때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 들어오시면 메일 주소 좀 적어주십시오. 9층인데도 뭔가가 돌아다니네. 상관없어요? 네. 뭐 그냥 여기에서 그냥 뭐 자료 같은 거 보내드릴 때 아니면 질문 있을 때 여기에다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개인 카톡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수업 끝날 때까지만 뭐 갑자기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럼 확인하셨나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근데 저거의 장점이자 단점이 저거잖아요. 일 안 없어지면. 네. 뭐 저희도 학원에서 이렇게 단체 카톡 보내면 일이 안 없어지거든요. 꼭 한두 분이 한 2, 3일 후에 봐요. 급한 건데도. 그럴 때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보낼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HRD 다 까셨나요? 앱? 네. 그리고 이따 11시 반에서 11시 40분 사이에 저거 해야 되거든요. 신호 확인.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교재는 15페이지 피시고요. 15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15페이지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예요.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건. 왜냐면 암기가 초반에 돼야 중후반이 편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알아요. 100%다 기억을 하고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그래서 최대한 많이 기억을 좀 하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합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인데 이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면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만들려고 1년 동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만들면은 1년 동안의 회계 업무는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요거는 주로 언제 하냐면 3월 달이나 5월 달에 해요. 왜 그러냐면 3월이 법인세 신고하는 달이에요. 그리고 5월은 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려면 얘를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라는 걸 일반적으로. 근데 돈을 적게 버시는 분들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돈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국가가 정해놓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 금액이 넘어가면은 꼭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만들면은 가산세 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거 만들어, 이거 해, 아니 이거 지켜. 근데 안 지켰어. 안 지키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보다 사회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되거든요. 세금 내요. 내년부터는. 근데 지금까지 했었던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돈 잃은 사람 빼고. 돈 잃은 사람이 뭐 세금 낼 게 없으니까. 돈 버신 분들은 다 세금 안 냈어요. 왜냐면 국가가 아직 법을 안 만들어서 비트코인에다 세금을 걷고 싶어도 거둘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세금을 거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할 거면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수업 안 듣고 유튜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든지 다 일찍 하면은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잘 된다라는 전제 하에.
근데 왜 우리가 유튜브 안 했죠? 저게 잘 될까? 아, 그리고 저는 아예 몰랐었어요. 유튜브가 있는지도. 왜냐면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르셨던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은 빨리 해서 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장 속도가 늦게 들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때요?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슈화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건 시험 수업하고는 상관없는데 요거 무인. 그래서 지금 무인 편이죠. 늘어나고 있죠. 조금씩.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잖아요. 밀키트. 네. 저도 밀키트 사랑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간혹 가다 뭐 해 먹어야 되는데 해 먹기가 귀찮아. 그러면 밀키트 그 전에 한두 개 사놨다가 그냥 물만 붓고 재료만 넣으면은 뚝딱뚝딱 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밀키트보다 앞으로 저게 더 유행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한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아침부터 배달을 다 해주는 거죠. 아침밥 배달해주고, 점심밥 배달해주고, 저녁밥 배달해주고, 삼시세끼 배달해주는 곳들도 앞으로 이제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직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집에서 밥 안 해 먹는 시대 가 늘어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배달 음식이 어쨌든 강세가 되지 않을까.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저도 혼자 살아봤지만 귀찮아요. 밥 해 먹는 게 제일 귀찮아요. 왜냐면 밥만 먹으면 끝이면 괜찮은데 밥 먹고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되죠. 치우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다 해주는 거죠. 배달했다가 배달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재무제표는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쪽지시험 보는데 쪽지시험 검사는 안 해요. 근데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문제풀이 들어가면 티 다 나요. 잘 외웠으면은 문제 풀 때 하나라도 더 맞을 것이고 잘 안 외웠으면은 문제 풀 때 하나라도 더 찍을 것이고. 그리고 애들 아니잖아요. 애들도 숙제 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꼬맹이도 맨날 저 학습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끔씩 밀리죠.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해요. 밀리니까 좋지? 그러면 짜증내죠. 왜냐면 밀리면 2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른들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참고로 저 예전에 초등학생 애들 방과후 수업도 했었어요. 컴퓨터. 근데 걔네들도 숙제 내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뭐 어른들도 똑같죠. 숙제 내주면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2장짜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해서 요 3가지가 나옵니다. 자산부채 자본. 그 나눠드린 2장짜리에 질적 특성도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모여, 경영, 성과. 요거는 수익하고 모여, 비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왜 외워야 되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시점이라 그랬죠. 손익계산서는요 기간이라 그랬죠. 이 2개를 뒤섞어놔요. 그래서 시점은 일반적으로 이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기간은 기간이라고 나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그냥 재산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요거 관련돼서 볼 거거든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 관련돼서 볼 건데 자산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몇 억짜리요? 5억.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3억이 빚이야.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그러면 2억은 누구 돈이죠? 내 돈이죠. 내 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이거에 목숨 바쳐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자산 10억 만들 수 있어요. 빚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자본에.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빚져서 돈 버는 시대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됐을 때야 당연히 행복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잘못되면 타격이 커요, 작아요? 네, 크죠. 왜냐면 만약에 집값이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빚 갚고 나면 없어요.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겠지만, 근데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1%라도 잘못됐을 때도 고민은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봤지만 결혼할 때쯤 되면 일반적인 회사 다녀갖고는요 1억이 거의 맥스예요. 1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2, 3억까지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월급만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왜냐면 내가 쓸 거 쓰고 하면서 돈 모으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샀는데 1억이 내 돈이고 2억은 빚이야.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랬을 때 타격은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오르면 행복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내가 돈 벌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만 아니길 바랄 뿐이에요. 나만 아니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대부분 요즘 분들은 이거에 너무 목숨 거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집이 있대.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집 있대. 잘 사나 봐. 이걸 보면 안 되고 집에 빚이 얼마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야. 그러면 맞벌이에서 빚 갚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들 이런 거에 매출액이 만약에 1년 동안에 10억이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1년에 10억 버는데 이익은 1,000만 원이래. 그러면 이건 빚 좋은 개살구잖아요. 1년 동안 10억 벌었는데 내가 가져가는 돈은 1년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야. 그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건 근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도 보면은 이런 쪽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아파트 얼마래, 매출액 얼마래,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진짜는 여기를 봐야 돼요. 이익이 얼마냐, 그 다음에 내 돈이 얼마 들어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돈 만드는 거 쉬워요. 빚지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갚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도 고민은 좀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채는 남의 거예요. 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본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많아야 돼요? 내 게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보시면 경영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요, 장사가 잘 되면 뭐예요? 좋은 거고, 장사가 안 되면 안 좋은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수익이라는 거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은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날라갔어요.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벌레가 한 마리가 9층으로 올라와 버려갖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익이 100억이에요.
비용이 80억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몇 억이에요? 2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벌어들인 거, 비용은 돈 쓴 거, 이익은 뭐 한 거예요? 남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런 생활을 해야 되죠.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목표는 하나였어요. 1년 동안에 1,000만 원 모으기. 근데 1년에 1,000만 원도 쉽지 않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모으려면은 한 달에 80만 원씩은 뭐 해야 돼요? 통장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아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제 뭔가 목표를 잡고 해야 내가 돈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갖고 어쨌든 제 통장에 1억 넘게 있긴 있었죠. 한때. 잠깐이긴 했지만.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다 전세 자금으로 다 들어갔죠. 거기에다 빚도 조금 지고. 왜냐면 1억 갖고는 전세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도 조금 지어야죠. 그래서 종류 잘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본 변동표는 자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다음에 주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연 설명.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책이나 과학책이나 국사책 같은 거 보면 그 책 밑에나 아니면 책 끝에다가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일명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종류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교재는 18페이지.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은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해서 재무 상태와 그 다음에 영업 성적. 그래서 첫 번째로 자산 있는데요. 요거는 외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그래서 요거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누어지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잠깐만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현금이에요. 뭐라고요? 현금. 그럼 현금은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유동이겠죠.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쓰는데 1년 넘게 걸려요? 아니죠. 그러면은 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네, 비유동이에요. 왜요? 자동차는 몇 년 넘게 갖고 있죠? 1년 넘게. 그래서 보유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짧게 없어지면 유동, 길게 걸리면 뭐예요? 비유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부하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이걸 나누는 기준은 판매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요? 판매 기준.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당좌가 판매일까요? 재고가 판매일까요? 재고가 판매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거나 아니면 알바할 때 재고 파악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 재고의 뜻이 뭐냐면은 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판매할 게 얼마나 남았느냐. 그래서 많이 남았으면은 조금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조금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적게 남았으면은 많이 사야 되죠. 그래서 판매 그러면은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그 다음에 비유동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투자 자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 자산, 만질 수 없다 그래서 무형 자산, 그 다음에 나머지를 기타 비유동 자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요게 괜찮아질 거래요.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형의 걸로 돈을 버는 시대예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 카카오 물건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맞죠? 무형의 앱을 만들어 갖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혼나갖고 몇 개 사업은 접는 걸로 발표 났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저거 어디지? 미용실 쪽이었나? 카카오 그 앱 중에 미용실 연결해주는 앱이 있었어요. 그거는 철수한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쪽이었나? 골프 쪽이었나? 어쨌든 카카오가 계속 뭔가 연결하는 걸 계속 만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말이 많았었던 게 저희 카카오 택시. 그쪽도 일부 서비스는 중단한다라고 해요. 다 중단하는 건 아니고 일부 서비스는 중단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쪽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물건 만들어서 돈 버는 시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건 만들어서 돈은 벌 수 있는데 남는 게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무형 쪽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 만약에 돈 있으면 아들이면은 저거 시키고 싶어요. 폭파 전문가. 왜냐면 앞으로 때려 부실 것만 남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콘크리트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부시려면은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폭파 전문가가 앞으로 돈 많이 벌지 않을까. 왜냐면 만드는 것도 많지만 부실 것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은 심리 상담 전문가. 왜냐면 앞으로 그쪽이 떼돈 벌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 않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돼서.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리고 미래에도 뭔가 전문가 그러면 국내 학교만 나왔대. 그러면은 별론 것 같아.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외국물 먹었대. 그러면 어우 대단해. 이렇게 보는 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안 없어져요. 이건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키울 거면은 유학까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잠잘 때는 있어요. 저희 재수 씨 오라버니가 시카고 쪽에 계셔갖고 잠잘 때는 있는데 문제는 뭐 사는 게 잠만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돈이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부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몇 년 기준이라고요? 1년 기준. 그래서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렸어. 한 달 안에 갚겠대. 그러면 유동부채 되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렸어. 40년 후에 40년 동안 갚겠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부채.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대출 중에 40년짜리 생겼어요. 그 전에 최고가 30년짜리였거든요. 근데 올해인가 작년에 생겼어요. 40년짜리가. 그래서 지금 대출 받으면 제일 긴 게 몇 년짜리예요? 40년짜리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3%예요. 몇 프로요? 3%. 내가 만약에 40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120%예요. 내가 5천만 원 빌리면 1억을 넘게 갚아야 돼요. 뭘로만요? 이자만 하고.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 하십니다. 팔면 되죠. 안 팔리면요. 당연히 팔면 되죠. 근데 항상 최악도 고민을 해봐야죠. 안 팔리면은 이자만 몇 배 내는 거예요? 2배 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빌렸으면 1,000만 원도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게 확실하냐. 그리고 100%는 없잖아요. 99%는 있어도. 그리고 만약에 100%면 과연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까요? 나 혼자 하지. 그래서 저는 누가 주변에 와갖고 좋은 거 있대 그러면 속으로 일단 그 생각 먼저 해요.
그렇게 좋으면 네 돈으로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소개하지? 그리고 소개한다는 얘기는 100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 만약에 내가 로또 복권 번호를 100% 맞출 수 있어. 그럼 옆 사람한테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잖아요. 왜요? 나 혼자 다 가질 거니까. 근데 왜 알려줘요? 10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집을 사시면 1억을 번대. 근데 왜 지가 안 사요? 1억을 벌지 안 벌지 모르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거지. 저는 항상 이런 마인드라 뭘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왜냐면 돈 벌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일단 질러야 돼요. 그래야 돈 벌 수 있는데 저는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먼저 해서 그래서 와이프한테 신혼 초에 혼났었어요. 왜 혼났냐면 신혼 초에 마트 가서 물건 사잖아요. 이제 물건을 사고 왔는데 할 말이 있대요. 무슨 말 그랬더니 오빠 왜 우리는 맨날 싼 것만 사? 네. 왜냐면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산은 남들보단 빠르거든요. 딱 지나가면서 보면서 봤는데 100g당 이게 더 싸. 그러면 그전 거 갖다 놓고 예, 지금 본 걸로 바꾸거든요. 그 얘기 하는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싼 걸로 사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냐면 꼬맹이 거하고 와이프 거는 너무 비싼 거 못 사주고 한 중저가, 중가 정도 사주고 저하고 관련 있는 건 제일 싼 거 사고. 근데 화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화나냐면 이제 간혹 가다가 마트에서 도시락 사다 먹거든요. 야식으로 귀찮으니까. 그러면 도시락 사올 때 내 거는 제일 싼 거 사고 와이프 거는 제 거보다 좀 더 비싼 거 사다 주거든요. 그럼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오빠 게 더 맛있어 보인대.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니께 더 비싼 거거든. 내게 더 싼 거고. 근데 무조건 싼 게 싼 게 비지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확실히 보면 비싸면 비싼 이유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없이 비싼 것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암기 갖고 좀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문제 있어요. 절대 풀지 마세요. 그리고 초반에는 하라고 설명드린 것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만 하기에도 바빠요. 나중 되면. 왜냐면 초반에는 한두 개지만 그 다음날 되면은 한두 개에다가 한두 개를 쌓으면 두세 개 되잖아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교재는 쭉 넘어가셔서 37페이지.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거는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거래 정의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박스 3개 있어요. 거기 오른쪽 끝에 일반적 거래라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3개 보시면 일반적 거래. 거기 보시면은요, 일반적 거래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릴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우리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래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거래.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한 장짜리 있죠. 두 장짜리 말고 그 한 장짜리 마지막 시간에 풀 거거든요. 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분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분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싶으시면 얘를 잘해야 돼요. 분계가. 왜냐면 이 분계가 시험 문제로 일단 50점 정도 나와요. 시험 문제로 50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못하면 시험도 시험이지만 회사 가서 업무를 못 봐요. 왜냐면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기라는 걸 해요. 요즘엔 전기 안 합니다. 전기가 뭐냐면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장부에다 적나요? 프로그램 쓰나요? 프로그램 쓰죠. 그래서 저희가 전산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회계를 공부를 해서 전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전산회계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 다 할 거예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반복. 요게 이제 거래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계약이라는 건 아직 확정된 건가요? 미확정된 건가요? 미확정된 거죠. 우리 계약했다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이라는 건 사기로 약속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약속이라는 거는 변경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소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확정된 것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약속.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 만약에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자. 근데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만나질 않아. 맞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는 지킬 수도 있지만 안 지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문도 똑같아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배가 고파갖고 치킨을 주문을 했어. 그럼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건 없잖아요. 주문이라는 건 그냥 내가 시킨 거예요. 그러면 거기 치킨집 아저씨가 열심히 치킨을 튀긴 다음에 치킨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내가 그 아저씨한테 돈 주죠. 그리고 나는 뭐를 받죠? 치킨을 받죠. 그러면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주문만 했을 때는 주고받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주문했다 취소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보관. 보관은 내가 이미 산 거예요. 그러면 보관만 하고 있으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채용. 채용은 왜 거래가 아니냐면 우리가 채용이라는 건 직원 채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직원 수는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 한 명당 얼마예요? 가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채용은 거래가 아니에요. 언제 거래가 되냐면 채용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죠? 월급 주죠. 급여 주잖아요.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계에서 거래가 되려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채용이라는 거는 느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담보. 우리가 담보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요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일명 주담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라는 건 현재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물건을 팔아서 뭐 해라? 이 돈을 갚겠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집값 자체가 뉴스를 보는데 이런 게 늘어나면 큰일 난 거예요. 공매하고 경매가 늘어나고 있대.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면은 경매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경매로 넘어가냐면 대부분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집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못 사니까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걸 받거든요.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갚으면은 이 집을 뭐 해도 되죠? 팔아도 돼요. 그러면 경매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래서 뉴스를 혹시 보시는데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빚 못 갚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예요,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닌데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 볼 때쯤 되면 모르고 싶어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건 그 2장짜리 외우라고 드린 거 있죠. 거기 빈 공간에다가 좀 그려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걸 자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제가 자주 그릴 겁니다. 요게 모양이 T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T계정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T계정. 그래서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T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T계정인데 우리가 왼쪽을 차변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라고 하냐면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는 차변과 대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앞으로 뭐라 그럴 거예요? 차변. 오른쪽은요? 대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원리 원칙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에 원래는 8요소라고 하는데 저희는 10요소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총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수익이 늘어나면 대변,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차변,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 이렇게 총 10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가지로 외울 겁니다. 교재에는 몇 가지로 되어 있죠? 8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10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공부하는 게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원리 원칙. 그래서 이 회계는 이미 원리 원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정해져 있는 틀에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만들고 이럴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면 무조건 어느 변에 써야 돼요? 차변에. 근데 만약에 자산이 늘어났는데 대변에 썼어.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왜요? 2로 하기로 정했잖아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5래. 그러면 119에 전화해야죠.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이미 원리 원칙이 뭐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거에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것처럼 회계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해져 있는 거를 시험 볼 때까지 얼마나 이해하느냐, 숙지하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조금만 더 보실게요.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 자산 계정 보시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자산 증가 차변. 맞죠? 그 다음에 감소는 어느 변이요? 대변. 그 다음에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거에다 맞추면 되니까 잡았다. 이럴 때 제일 기뻐요. 날아다닌 거 잡았을 때. 나중에 꼭 저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젓가락으로 잡는 거. 손바닥으로는 몇 번 잡아봤는데 솔직히 요즘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옛날하고 또 달라요. 얘네들도 진화를 하셨는지.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면 뭐야? 차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처리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자산 증가가 차변인데 대변에다 자산 증가 쓰시면은 결론은 이분은 공부를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47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분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 오늘부터 연습을 할 건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분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근데 분계의 법칙도 똑같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어느 변이요?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요? 대변.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이렇게 이미 다 뭐 되어 있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틀에다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머지 쪽지 시험 보는 거는 시험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초반에 좀 기억을 하셔야 그 이후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요건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파트,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에 맞춰서 분개하는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그 아까 제가 앱 설치하라고 했었죠? 그거 확인하고 지금 말고요. 11시 35분에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거 조금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